너였어? 혜준이를 죽이고 단수까지 위협한 게? 황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며 떨렸습니다. 서덕수는 태연한 척했지만 황 회장이 던진 증거를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서덕수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이어야 합니다. 혜준이가 살아있으면 절대 제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길이 없었어요. 분노에 찬 황 회장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혜준의 죽음에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아빠 혜준의 죽음이 엄마 오드리 탓이 아니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사건 자료와 목격자 증언을 묶은 서류 뭉치를 내보이며 혜준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드리는 문득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 오드리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가득 번졌습니다. 단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테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증명할 때가 왔어요. 오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 때문인지 말 한마디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단수는 한숨을 내쉬며 한 발 물러선 뒤 차분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아빠와 관련된 모든 정황이 필요해요. 엄마가 본 일 들은 이야기.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괜찮으니까요. 오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대로 해볼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긴 힘드네요. 단수는 작은 미소를 띠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의 문을 닫았던 오드리가 이 순간 단수의 진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협력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둘이 마주보는 공기에는 묵직한 비밀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어둠을 헤쳐나갈 단서가 잡힐 듯했습니다. 단수의 눈빛에는 결의가 어려 있었고 오드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금 불타오르는 의지와 함께 혜준을 위한 진실 추적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단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드리는 커다란 상실감 속에서도 작게나마 희망의 빛을 찾은 듯한 표정으로 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단수의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그런 단수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침묵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단수는 아빠 혜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를 은밀히 불러내 초조한 눈빛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길이 마주치자마자 부드러운 미소를 띠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도 사랑해? 서민기는 돌연 시선이 흔들리면서도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죄책감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강진아를 향한 미련을 지우지 못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진아가 다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서민기는 답답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해. 지금 상황이 복잡해. 강진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서민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은밀한 욕망이 깃들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예전 추억을 되살리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우리한테 특별했어. 너도 알고 있잖아. 서민기는 순간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진아가 언급한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맹공이를 두고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게 옳은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지 말자.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잖아. 내가 잘못하면 모두 상처받는단 말이야.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서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나만 상처받으면 돼? 너야말로 솔직해져봐. 지금 공이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 날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잖아. 서민기는 문득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진아의 미묘한 눈빛이 서민기를 뒤흔들었고 서민기는 애써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그런 몸짓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침묵 끝에 강진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돌아올 거잖아. 민기, 너도 알고 있어. 서민기는 떨리는 손끝을 꽉 쥔 채 대꾸 없이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거부할수록 더욱 강렬하게 끌리는 감정이 분명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이 대립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을 주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흘러갔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사무실 창가에서 서민기가 강진아와 함께 몰래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았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행동이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공이는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오르지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의심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회사 앞에서 서민기가 차에 탄 채 강진아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공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내 스스로 이 생각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곧바로 서민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서민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간신히 마주친 서민기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정말 강 팀장님이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있나요? 제 착각이면 좋겠는데.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서민기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괜히 의심하지 마.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공이는 서민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호소했습니다. 서 팀장님, 정말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서 팀장님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서민기는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이는 그 태도에 더욱 불안해져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서민기는 짧게 한숨을 쉰 뒤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그래. 중요한 회의나 일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공이는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공이는 지금 듣는 말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심이 싹 트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민기의 애매한 태도는 모든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공이의 마음에는 갈수록 불안이라는 회오리가 커졌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와 강진아가 같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쑤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무심코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는 바로 그때 구단수가 번개같이 뛰어와 공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주변을 울리며 간신히 충돌을 피했습니다. 공이는 겁에 질린 채 단수의 품 안에서 힘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단수는 다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공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공이는 눈물을 머금은 듯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다가 단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우연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침 강진아랑 서민기가 가는 걸 보다가 사고 당할 뻔했잖아. 공이는 단수의 불길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냥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 아닐까? 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든. 단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좀 이상해. 내가 직접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조심해. 공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속이 뒤숭숭했지만 단수가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목격한 위협적인 순간 때문인지 공이는 단수의 조언을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민기와 강진아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까지 겹치니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단수가 조용히 공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단 마음 좀 진정시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든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공이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수의 말 한마디가 희미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단수는 골목길을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저 앞 범인이 비틀거리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필사적으로 몸을 던지듯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퍽! 단수는 그대로 범인의 어깨를 붙잡고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범인이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단수는 거칠게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살려줘. 난 그런 거랑 상관없어. 범인은 비명을 질렀지만 단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공의를 치려던 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제 와서 잡아뗄 생각하지 마. 단수는 범인의 팔을 더 깊이 비틀었습니다. 범인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야. 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놓아줘. 누가 시켰는데? 당장 말해. 단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범인은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냥 뼈라도 부러뜨릴 줄 알아. 네가 한 짓 내가 다 보고 있었어. 한치의 거짓말도 용서 못해. 단수는 더 거칠게 밀어붙였고 결국 범인은 이를 악물고 고백했습니다. 맞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누가 시켰다고. 누군데? 단수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서덕수. 서덕수가 돈을 주고 시켰어. 해준 사건도 이번 일도 전부다. 단수의 소나기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빠 사건까지? 범인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도 내가 움직였어. 하지만 난 단순히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단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범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진짜 배우가 누구야? 범인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하면 네 목숨이 먼저 끝날 줄 알아. 단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범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 회장. 황 회장이야. 서덕수도 결국 그 사람 손바닥 안에 있었어. 순간 단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 회장이? 단수는 이를 악물며 범인을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더 숨기는 거 없어? 지금 말 안 하면 넌 그대로 끝이야. 범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제발 믿어줘. 난 그냥 심부름꾼이었어. 단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해준의 죽음, 공의를 향한 공격, 그리고 황 회장의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단수는 이를 악물며 범인을 경찰에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범인이 털어놓은 서덕수라는 이름을 곱씹으며 덕수를 찾아갔습니다. 서덕수는 황 회장의 충북이자 서민기의 아버지로 제이스 패션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단수를 맞이했지만 그 안에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실장님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덕수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무슨 일이냐? 바쁘니까 짧게 말해라. 단수는 숨을 골라 천천히 설명을 꺼냈습니다. 아빠의 죽음, 그리고 공의를 위협하려 했던 사고 모두 실장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더군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던 서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그런 허술한 말로 날 흔들 순 없을 텐데. 그러나 단수는 주저하지 않고 이미 확보한 자료와 범인의 진술을 거론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다칠 뻔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모든 걸 꾸미셨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습니다. 서덕수의 눈빛이 일순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시간 낭비하긴 싫군. 주제 넘게 나섰다간 큰 코 다칠 거다. 너가 뭘 하든 상관없고 난 내 길을 갈 테니. 단수는 그런 서덕수의 태도를 보며 더욱 강한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요.
서덕수는 고개를 돌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은 서류 더미를 힐끗 보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연한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단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덕수의 만행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덕수는 물밑에서 접촉해왔던 범인을 다시 불러내 날선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입만 열면 우린 둘 다 끝이야. 그딴 헛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 범인은 이미 구단수에게 모든 걸 실토한 뒤라 자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덕수가 보일 분노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겁이 나서. 범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서덕수는 냉혹한 표정으로 범인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구혜준이 회사 후계자가 될까 봐 미리 없앤 것뿐이야.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범인은 과거 서덕수에게서 받은 돈과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장면을 떠올리며 두 손을 떨었습니다. 맹공이 사고까지 지시했던 거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서덕수는 외면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깊은 늪에 빠진 이 범인에게 연민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가 위험 부담 다 떠안았어. 네가 배신하고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날 집어삼키기 전에 너부터 무사하지 못할 거다. 범인은 고개를 떨군 채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덕수는 가차없이 자리를 뜨려 했지만 범인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처벌은 받겠지만 난 살고 싶습니다. 더는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서덕수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떠들면 네 목숨은 거기서 끝이야. 범인은 결국 서덕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듯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서덕수는 씩씩대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로써 둘의 악연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파멸의 구렁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을 찾아가 마침내 서덕수가 구혜준을 제거한 이유와 맹공이 교통사고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황 회장은 처음에 귀를 의심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덕수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나 구단수는 이미 준비해둔 범인의 자백 자료와 각종 증거를 한 장씩 내보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정황도 이번 공의사고도 모두 실장님께서 꾸미신 일이에요. 황 회장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면서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덕수는 내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구단수는 구혜준이 숨을 거둔 날 오드리가 받은 상처 그리고 맹공이를 위협한 사건까지 낱낱이 짚어주었습니다. 황 회장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자료에 찍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하던 황 회장은 한숨과 함께 허망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말 못 믿겠구나. 덕수가 대체 왜 그랬지? 혜준을 그토록 싫어했나? 구단수는 복잡한 심정을 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실장님의 욕망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리 제거하려 하신 것 같아요. 공의사고도 아마 회사를 제대로 장악하려는 수단이었을 거예요. 황 회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오드리를 쫓아내고 구혜준과 구단수를 소홀히 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덕수가 내세운 교묘한 말에 속아왔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 무너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결과네. 오드리에게도 단수에게도 너무 미안하구나. 구단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잡으셔야 해요. 실장님의 만행을 밝혀내야 해요. 황 회장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망치지 않겠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황 회장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르고 모든 관계가 뒤흔들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황 회장은 서덕수를 사무실로 불러들인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진 자료 더미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였어? 혜준이를 죽이고 단수까지 위협한 게?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속에선 불길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서덕수는 처음엔 태연하게 버티려 했지만 황 회장이 꺼낸 증거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명해봐. 더 할 말 있어? 한동안 침묵하던 서덕수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독한 음색을 냈습니다. 회사는 제가 이어야 합니다. 구혜주는 아무것도 몰랐고 구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스 패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도 인정 못 받고 뒤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황 회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네가 감히 혜준이를 죽여? 내 손으로 키워줬더니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냐?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손끝까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후계자가 돼? 네가 혜준이랑 단수만큼 노력이라도 해봤어. 서덕수는 이를 악물며 맞받아쳤습니다. 언제까지 그림자 노름만 하라는 겁니까? 혜준이 살아있으면 절대 제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길이 없었어요. 당신은 끝까지 혜준만 보고 있었잖아요. 황 회장은 서덕수의 왜곡된 야망에 경악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혜준을 죽였다고? 그래서 단수까지 없애려고 했다고? 이게 너가 평생 바쳤다는 충성이었어? 서덕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준이는 단수를 낳고도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요. 네가 그걸 다 알고도 혜준이를 죽였다는 거냐? 황 회장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황 회장의 눈을 피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내던지고 애써 등을 돌리는 황 회장의 어깨에는 참담함과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서덕수. 서덕수는 이를 악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고 황 회장은 치솟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황 회장은 이제야 구혜준이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장 먼저 오드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드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황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의 얼굴에는 단호함보다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안하다. 네 말이 옳았어. 오드리는 처음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황 회장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무 늦었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황 회장은 떨리는 손을 모아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준이의 죽음은 서 실장 소행이었다. 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너를 내쫓았고 단수에게도 상처만 줬네. 오드리의 굳어있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황 회장을 원망하며 혜준이를 죽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진짜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오드리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서 실장이 그 사람을...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회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뒤늦게나마 밝혀서. 혜준이에게도 너에게도 그저 죄송하다. 오드리는 복받친 감정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이 억울하게 더럽혀지지 않아 다행이에요. 황 회장은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혜준이를 위한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 너에게도 실수했고 단수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줬어. 오드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오해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자신이 불신으로 얼룩진 결정을 내려왔음을 되짚으며 혜준이와 단수를 위한다며 해왔던 모든 행동이 결국 파멸을 부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드리는 그런 황 회장을 보며 희미한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을 남겼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를 조용히 불러 서덕수가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공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실장님이야? 어떡해? 단수 너 괜찮아? 구단수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공인이가 위험해질 뻔했던 것도 실장님 때문이야. 공인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섞인 얼굴로 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금씩 안도감이 파고들었습니다. 너가 날 구해줘서 다행이야. 정말 아찔했어. 구단수는 공이에게 미안한 듯 다가서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공이 너가 또 다치는 거였어. 지금도 가슴이 콩닥거려.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나 해서. 공이는 단수의 말에 슬쩍 웃으려 했지만 표정에는 아직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민기와의 관계가 여전히 꼬여있고 회사 안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묘한 침묵에 잠길 즈음 공이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해. 서 팀장님 문제도 그렇고 내가 계속 흔들리기만 해서. 구단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누구나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 흔들릴 수 있지. 공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지난 일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제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결심만은 확실해졌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를 찾아와 깊은 후회에 젖은 목소리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실장님이 이런 일들을 벌인 걸 몰랐으니 진짜 미안하다. 공이는 서민기의 솔직한 사과에도 씁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근 강진아와 자주 어울리며 애매하게 행동해왔던 서민기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고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심정이었습니다. 서 팀장님 정말 몰랐어요? 실장님이 저렇게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 서민기는 진심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몰랐어. 회사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전혀 감이 안 왔어. 지난번에 너 다칠 뻔했을 때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공이는 서민기의 눈동자에 맺힌 안타까운 기색을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싸늘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강 팀장님과는요? 제대로 정리하신 거예요? 사실 서 팀장님이 저한테 숨기는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서민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못했어. 지난 일도 정리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했지. 결국 공이가 고통받게 됐잖아. 정말 미안해. 공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아시죠? 그 무게를 서 팀장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민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수습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깊숙이 얽힌 상태였습니다. 공이는 서민기의 침묵에서 괜한 연민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다시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수도 강 팀장님도 실장님도 전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결국 서 팀장님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요. 서민기는 묵묵히 듣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이를 향한 마음과 강진아에 대한 미련, 서덕수의 악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상황까지 한데 뒤엉켜 서민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서민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구단수를 불러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구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황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네 아빠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네 엄마에게도 단수 너에게도 잘못했어. 네 아빠가 죽은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구단수는 표정을 굳힌 채 황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곧 구단수는 결심을 내비치듯 또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도 제 미래도 제 손으로 바로잡을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황 회장은 마주한 눈길 속에 맺힌 죄책감과 안도가 교차하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네가 가장 힘들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구단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목까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엄마에 대한 오해로 저도 많이 상처받았지만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어서 마음 추스르셨으면 해요. 황 회장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를 전했습니다. 공의를 잘 지켜줘.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겠지. 구단수는 애절한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킬 거예요. 더는 어떤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황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두 손을 구단수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